네, 각 산업별로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경제 얘기를 나눠보는 경제재민촉 시간입니다. 먼저 두 분의 교수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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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나 교수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요새 한일 관계가 좀 좋지는 않은데 네. 그 일본하고 민간 교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본 좀 다녀왔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요? 뭐 아주 더운 날씨기도 하고 또 네. 간혹 비가 오니까 시원해지기도 하고 네. 그 한여름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재미난 경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 로봇 산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면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로봇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정말 다양한 산업뿐만 아니라 실생활 곳곳에서 로봇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문전일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예.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먼저 그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 현황과 그 앞으로의 우리 로봇을 어떻게 키워갈 거냐, 또 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를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직까지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생활에 좀 곳곳이 접어들고 있는 느낌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네. 로봇 산업을 어떻게 성장 발전시킬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연구개발 빼고는 모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모든 저희 사업을 다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 알기 쉽게 말이죠. 네. 진흥원이 언제 좀 발족해가지고 지금 직원들은 얼마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내년 6월이 되면 예. 만 10년이 되고요. 10년 됐어요. 네. 예, 예. 현재 직원은 저희들이 한 110명 정도 예. 되고 있고요. 예. 아직은 얼마나 되고요? 아직은 그 예산이 좀 부족하죠. 적은 편입니다. 왜 예.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로봇 산업의 연구개발비로 쓰는 게 한 평균 1,000억 원 정도 예. 그 소요되는데요. 예. 그 이외에 로봇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쓰는 사업비는 예. 현재 300억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 2년 이내에 최소한 연구개발비의 한 반 또는 그 이상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로봇은 여러 종류로 존재합니다.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예. 어떻게 시장을 만들 거냐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봅니다. 이것은 국가가 투입한 돈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민간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민간은 안 하고요. 그거는 별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예. 그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제가 네. 단적으로요.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조업이나 공장에 로봇이 활용되는 것은 세계 1등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가정이라든지 무슨 은행이라든지 이런 실생활에 쓰는 로봇은 거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이 어떤지 좀 원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전 세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비중이 높긴 하지만 예. 우리 제조 생산에 쓰는 로봇 비중이 예. 전 세계적으로 평균은 한 60%가 되고요. 그래요? 서비스 로봇이 한 40이면 예. 제조 생산 로봇 비중이 한 60%가 60. 되고요. 예. 우리나라는 유독 제조 생산이 70%좀 넘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로봇이 큰 관심을 받고는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대를 봤을 때 정확하게 로봇을 어떤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우선 로봇 하면 네, 저는 이제 우리 뭐 4차 산업혁명도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 중심에 저는 로봇이 있다 보거든요. 예, 예. 제가 로봇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 나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인공지능, 또 IoT, 블록체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은 그 각각은 저는 그냥 구슬이라 보고요. 네. 그거를 꿰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저는 로봇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네. 이렇게 됐을 때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이슈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좀 더 크게 보면 모든 산업에 로봇이 융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 공장도 저변에 가면 생산 공정에 로봇을 활용해서 자동화가 돼야 되거든요. 자동화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 데이터가 모이면 인공지능으로 그걸 가공하고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로봇은 우리가 경제적인 부가가치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가가치 창출에도 저는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이게 우리가 보면 로봇이라 그러면 자꾸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 네.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얘기를 하고 움직이는 걸 로봇으로 보잖아요. 예, 예. 근데 아까 청소 로봇 같은 건 사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닥을 다니면서 닦는 거잖아요. 예, 예. 딱딱이 부딪히면 저절로 방향을 예, 예. 틀어서 예. 나가고 예. 그럼 그런 것들도 광의다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죠. 예를 들어서 이 팔로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것들 예. 이게 로봇으로 로봇이지. 분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안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 표준에서 로봇을 정의할 때 예. 이 우리 사람의 관절처럼 2개 또는 3개 관절 이상이 돼야 로봇으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오. 정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주변으로부터 데이터를 감지하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동을 하고 가서 작업을 하는 예. 예. 이런 형태의 일부가 종합되면 로봇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로봇의 개념에는 예. AI하고는 틀린 거예요. AI는 예. 하나의 AI를 우리가 탑재할 수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안할 수도 로봇이 서비스하는 자기가 일을 하는 그 분야에 따라서 더 똑똑해지려면 인공지능 탑재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로봇 산업의 위치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네. 아까 시장 규모를 네. 말씀드렸는데 우선 규모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통계가 나온 건 이제 2017년, 18년 거니까 지금 현재 50조 원이 채 안 되거든요. 50조. 예, 50조 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시장의 10분의 1도 아직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면 작은 건 아닌데요. 네, 네. 전 세계 시장 자체가 워낙에 아직은 작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성장세는 굉장합니다. 이제 연평균 거의 15에서 20%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적인 문제고 또 이제 제조 생산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또는 가정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로봇들이 점점 우리가 우리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 로봇이라는 게 저는 이제 공장에 가보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도 대기업 가보면 다 로봇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면 우리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이 쉽게 로봇에 접할 수 있도록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실은 정부 정책도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아까 우리 제조 생산 기업 측면은 어떻게 보면 기업 경쟁력 강화 쪽만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다 아니면 다른 이슈들 우리 사회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슈만 풀 게 아니라 예. 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네. 이래 해서 접근하는 예 중에 하나가 네. 우리 배변 케어 로봇이라고 해서 지금 광양시하고 크게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와상 환자, 중증 환자는 거의 누워 있지 않습니까? 네. 하반신을 못 쓰니까 그런 경우에 이 제일 어려운 간병인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대변 소변 처리거든요. 네. 이거를 로봇을 입으면 우리가 성인용 기저귀 차듯이 입으면 센서로 감지를 합니다. 이게 대변, 소변 그 시점을 감지를 해서 네. 그다음에 그걸 흡착을 하고 또 이제 우리 비대 기능까지 있어가지고요. 그다음에 건조까지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배설물은 밑으로 통해서 이것만 치우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사업으로 해서 완성도를 높이면서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서비스 로봇이 되겠습니다. 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보통 뭐 기계화가 돼 있고 로봇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비약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서 발전했던 거고 예. 계기가 되면서 근데 롤스로이스나 뭐 벤틀리 같은 건 또 꼭 선전을 해요. 우리는 모든 부품을 손으로 만든다고. 그럼 어떤 게 나은 거예요? 로봇으로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게 일종의 우리 로봇 사이드로 보면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일례로 국방 쪽은 그 무기가 됐던 로봇이 됐던 가격을 크게 안 따지거든요. 주로 이제 내구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그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마
그런 섬세하게 하나하나 그렇게 정교하게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로봇 하면 일반적으로 가격도 좀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오래 쓰려면 내구성도 따져야 되고 아까 말한 안전 문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일단 맞아야 된다. 이제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특수한 영역도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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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 이제 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상반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고 맞습니다. 정부 정책도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육성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인가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을 키우려면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요즘 얘기하는 저 제조 혁신을 위해서 과거에는 지금 로봇을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반도체, 네. 디스플레이, 이런 그 휴대폰, 이런 대형 그 생산 제조 공정이 많이 썼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 대기업도 그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협력사, 중소기업이 덩달아 그런 어떤 제조 생산 그 역량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중소제조 그 기업들이 겪는 애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이 일단 안 좋습니다. 그렇죠. 작업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원 채용하려 해도 오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그런 열악하고 힘든 부문의 공정에는 로봇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려는 게만 하면 뭐 이제 뿌리 산업, 예. 섬유 봉제, 그 식품 이런 대표 공정에 로봇을 활용하도록 국가에서 어떻게든 좀 지원을 하는 정책을 만들었고요. 예.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금융 지원 제도까지 포함해서 그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서비스 로봇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로봇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성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산업도 끌고 가야 되고 그래서 대표적인 네 개를 고른 게 아까 사회적 약자에서 배변케어가 저희는 크게는 돌봄 로봇이라 보는데 네. 돌봄 로봇 최근엔 여러 가지 어떤 택배다 뭐다 해서 이제 물류 로봇 있지 않습니까? 물리로. 또 하나는 그 수술 로봇, 의료 쪽이죠. 네. 또 하나는 우리 재활 로봇. 예. 그 네 개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 로봇이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도 작금의 그 일본하고도 그런 트러블이 있지만 어디 생태계를 좀 강화시키자 하려면 이 부품을 많이 갖다 쓰는데 지금 일본 부품을 거의 90% 정도 쓰고 있죠. 거의 로봇 한 핵심. 맞습니다. 네. 그 수입을 전체적으로는 한 60% 하는데 그 중에 90%가 일본을 일본에서 네. 써가요.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로봇만 딸랑 있어서 이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어떤 목적에 따라서 주변 공정을 좀 꾸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꾸미는 기업들을 좀 키우자. 우리 이제 시스템 통합 기업이라 그러는데 네. 이런 크게 세 가지를 해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예. 이런 걸 발표하셨습니다. 원장님 대단히 그 중요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진짜 좀 더 생각을 좀 널리 본다면 네. 우리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청와대에다가 말이죠. 좀 접대하는 비서를 로봇 하나 갖다 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도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사람들이 이게 로봇이 진짜 필요한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선주를 길러보니까 선주 길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럴 때 로봇 같은 거 하나 딱 갖다 놔가지고 딱 그 애가 딱 한마디 물으면 노래 한 곡 불러주는 이런 걸 보고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그런 거죠. 건의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 실제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이제 안건을 올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애들하고 놀아주는 걸 예. 말씀하셨는데 실은 최근에 진짜 급해요, 그게. 수요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요. 예. 우리 애완견, 애완견하고 놀아주거나 예. 돌봐주는 거를 이제 그 로봇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예. 해서 하나의 그 예.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나와 그렇습니다. 있냐면 아직 로봇 형태는 아니고요. 예. 네. 이가 이제 그냥 굴러다니는데 그 속엔 지가 이제 먹이, 개들이 좋아하는 그 먹이들이 알 형식으로 담겨져 있어요. 지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때가 되면 먹이를 던져주는 그 뱉어내는 예. 하면 이제 개가 그 강아지가 네. 먹고요. 또 하나는 이게 미리 집안에 어떻게 돌아다니도록 프로그램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목적. 아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봇이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적재적소에 쓰일 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전부터 이제 로봇이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 일자리가 또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은? 그게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네. 이제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실제는 미국의 맥켄지에서 그 조사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한 2,000개 일자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완전 대체되는 거는 로봇으로 인해서 한 5% 정도는 대체된답니다. 네. 나머지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힘든 부분 또 로봇이 잘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은 하되 완전 대체는 어렵다. 그리고 또 통계로 보면 유럽인 경우에 90년 한 중반부터 자동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한 1,000만 개가 순 증가됐답니다. 네. 그것도 그냥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또 우리나라에서 저희 그 기관이 한 8년째 그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우리가 평균 그 통계를 내봤을 때 한 10억을 투여했더니 우리 제조 생산 공장에서 일자리가 한 18개 생겼거든요. 그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측면으로 통계로 봤을 때도 전혀 줄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진흥원에서 분석한 바로는 이 자동화를 통해서 하면 우리 제조 그 공정에서는 우선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또 품질이 균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의 인하 효과도 있고 또 일자리 걱정하는 분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이 눈하고 사람의 손을 쫓아올 기술이요. 앞으로 저는 10년 이상 걸린다 봅니다. 이 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은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이 대체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다. 또 그러는 과정에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생겨날 거다. 네. 로봇 디자이너도 있을 거고, 그죠? 로봇 소프트웨어 코딩하는 분도 있을 거고, 로봇을 가지고 렌탈 사업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뭐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로봇의 발전이 또 다른 일자리를 맞습니다. 가져오기 그래서-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예.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저는 저 말씀을 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거군요. 동감을 네. 하면서도 한 가지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발전하면서는 이제 좀 달라질 것이다.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변화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비는 생각 당연히 듭니다. 해야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술이 어떤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예. 그 인공지능도 실은 아까 말한 우리 그 이 눈에 해당하는 센서 기술 또 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것도 하나하나 이제 모타 구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이 피부 조직 여러 가지 어떤 소재 네. 부품 기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요게 발전이 있어야 인공지능도 쓸모가 있다. 저는 예. 그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다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죠. 저 이 관련해서 저는 이제 진짜 관심이 우리 중소기업 창업을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로봇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로봇 관련해서 로봇 관련 부품을 생산하든지 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 생기든지 이런 중소기업이 많이 창업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중소기업 관련된 기업들이 그런 기술도 없고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해야 되는 뭐 한 몇 가지가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그 산업 그 저변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로봇을 한다는 기업을 저희들이 그 통계를 그 실태 조사를 해보면 지금 한 2,3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 중에 거의 98%가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매출 100억 원이 안 되는 기업이 또 97%가 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변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결국 허리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 매출 중견기업들, 매출 1,000억 원이 되는 기업들을 최소한 앞으로 5년 이내에 20개 이상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우리 저 대통령께서 발표한 자료에 또 그 하나 들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그 자율 주행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로봇으로 봐도 괜찮은 거예요? 로봇 기술이 접목된 그쵸? 미래로 예, 가면 로봇이냐 자동차냐 구별이 안 될 구분이 수가 안 있는 그렇지. 거죠. 이게 자동차가 저절로 로봇이 움직이는 예, 거 맞습니다. 이게 봐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동차라는 표현을 안 쓰고 모빌리티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움직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우리나라 이 자율주행차 가장 큰 문제가 급정거를 해야지 되는데 받으려면 위성에서 GPS를 받아가지고 예. 반응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떠 있는 위성이 2개인가밖에 안 된다면서요.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것이. 예. 이게 최소한 한 30개가 돼야지 사각지대 없이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또 의료 기술도 원격 진료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 늦어버리면 사람이 죽으니까는.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보시면은 로봇 지능원 하나만 갖고 해서는 로봇 산업이 발달할 수가 없잖아요. IoT도 있어야 되지, 네트워킹도 돼야 되지, 맞습니다. 제어도 돼야 되지, 뭐 통신도 돼야 되지. 이 총체적인 산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로봇 산업 그 진흥을 위해서요. 산업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범부처,
다 보통 다 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그 의료 로봇, 수술 로봇이나 재활 로봇을 우리가 의료기관들이 활용하기 전에 인허가를 받으려면 식약처, 복지부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아까 이제 외부에서 물류 로봇을 그 외부에서 쓰려면 또 국토부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해야 되냐면 그쪽에 어떤 사업비를 갖다 쓰는 것도 있지만 그건 단순한 거고 모든 그 법하고 다 관련돼 있습니다. 일례로 이 로봇이 자동차 도로를 달린다 하면 달려서는 안 되지만 자동차 관리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법률이 다 따로따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법률도 예. 일부 아마 통합돼야 될 바꿔야 필요가 겁니다. 있죠. 그런데 오늘 뭐, 저 현장에서 보면 로봇이 활성화되려면 아까 청소 로봇 말씀하셨는데 로봇이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부품도 표준화가 돼야 되고 이게 뭔가 호환이 잘 이루어져야 로봇 공급이 활성화될 텐데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현재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시장이 그렇게 상당히 성장세가 아주 우리가 정점에 와 있지는 않다 보니까 예. 각 기업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예. 예, 청소 로봇 하면 그 LG, 예. 또 삼성, 또 유진 로봇 이렇게 그 3사가 국내에는 네. 거의 하고 있는데 각 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가전 제품처럼.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생활에 있어서 그렇죠. 정말 로봇이 다양하게 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원장님 궁금하네요. 여기다 로봇 한 대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좋겠어요. 딱 그러면 소개가 될 거 아닙니까? 시청자들에게. 네, 맞습니다. 우리 로봇 산업 자체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로봇 산업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보거든요. 그 범주를 로봇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도 로봇 산업이고요. 또 그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로봇 산업이고, 또 로봇을 가져다가 뭐 수입을 또는 국산을 쓰든 가져다가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꾸미는 기업도 로봇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키우는 게 우선 1차 목표지만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로봇을 통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큰 이슈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우리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이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로봇을 통해서 풀어갈 거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네.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화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로봇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 저희가 아까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제가 임기 동안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내부로 돌아오면 예. 내년 6월이면 10주년이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지금까지 10년하고는 다르게 로봇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분명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미래 10년을 위해서 우리가 경영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를 네. 내년 6월까지 해보는 게 저희 또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산업을 정말 한 획을 네. 긋는 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제재미 촉에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문전일 원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y always whisper